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브러시 작업을 하실 때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지브러시 커스텀 인터페이스 설정 방법과 3D 모델링 레퍼런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시작해 볼까요? 이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지브러시를 실행을 했을 때 볼 수 있는 기본 인터페이스 창입니다. 이 인터페이스 창은 우리가 일일이 모든 기능들을 실행을 할 때 여기 오른쪽에 있는 툴바에서 오픈을 한 다음에 기능을 실행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작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적으로 작업을 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린더를 하나 드로우한 다음에 에디트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폴리메쉬 3D 만들기를 눌러줘야 되죠. 근데 이 작업을 이제 단축키를 설정을 해놓고 이미 설정되어 있는 단축키를 실행을 하게 된다면 에디트를 누를 것이 아니라 코드에 있는 T를 눌러주고 폴리메쉬 3D 만들기를 누를 것이 아니라 컨트롤 T로 단축키를 지정을 해서 눌러주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축키를 T를 누르고 컨트롤 T를 눌러서 빠르게 작업을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단축키를 지정하는 방법은 이제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 단축키 탭이 있습니다. 단축키를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컨트롤 Alt를 누른 상태에서 내가 지정하고 싶은 기능을 선택을 합니다. 저는 폴리메쉬 3D 만들기를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클릭을 해주면 이제 왼쪽 상단에 보면 원하는 키 조합을 눌러서 커스텀 단축키를 실행합니다 라고 나오게 되죠. 그럼 내가 원하는 단축키를 이때 그냥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컨트롤 T로 한다고 했으니까 컨트롤 T를 눌러줄게요. 저는 이미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럼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도 바로 그려주고 에디트 T 눌러주고 컨트롤 T 눌러서 이제 작업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커스텀 인터페이스 설정 방법인데요. 커스텀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빠르게 워크플로우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디바이드를 주고 다이나메쉬를 준다고 해봅시다. 자, 면을 스무스하게 하기 위해서 컨트롤 D를 눌러서 디바이드를 시킬 거고요. 지오메트리에 들어가서 다이나메쉬를 실행을 해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메쉬가 다수의 सब디비전 단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위 레벨 삭제를 해주고 다이나메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하위 레벨 삭제라는 버튼까지 우리가 가는 시간이 또 있죠. 그리고 다시 또 다이나메쉬를 눌러야 하고 이것들을 다 모아서 한쪽에 배치를 해둔다면 빠르게 작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커스텀 인터페이스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UI 관리해 가지고요. 커스터마이즈 활성화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지브러시의 전체 화면이 약간 위아래로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럼 우리가 넣어주고 싶은 공간에다가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다 차례대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Alt를 누른 상태로 끌고 와서 원하는 곳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하위 레벨 삭제를 같이 쓴다고 했으니 하위 레벨 삭제도 옆에다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브러시는 밀도가 꼭 필요하죠. 그럼 밀도도 이제 밑에다가 넣어주고요. 굳이 필요하지 않은 기능들은 넣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컨트롤 D를 누르고요. 하이 레벨 삭제를 해주고 바로 다이나메쉬를 이렇게 눌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굳이 다이나메쉬를 실행하지 않더라도 이 하이 레벨 삭제가 필요한 기능들을 옆에다가 넣어준다면 그것도 빠르게 작업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굳이 제가 설정한 아래에 있는 부분 공간 스페이스 말고도 이 오른쪽에 있는 공간에도 우리가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공간 확보가 되죠. 마찬가지로 윗부분에다가 넣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화면을 크게 그 버튼을 크게 쓰시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특히 노트북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데스크탑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리진 않지만 이 기능들이 노트북 쓰시는 분들은 특히나 화면이 작을 경우에는 이 모든 기능들이 다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인터페이스 버튼 사이즈를 좀 줄여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아까보다 훨씬 더 버튼 사이즈를 작게 해서 화면을 크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설정해준 이 단축키와 인터페이스는 꼭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설정한 단축키나 인터페이스 설정이 끝났다면 환경 설정, UI 관리에 가서 환경 설정 저장을 꼭 눌러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커스텀 인터페이스 구성을 해놨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브러쉬 그리고 기능들을 아래 그리고 옆에다가 배치를 해놨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기능들을 적절한 위치에다 배치를 해서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3D 손 레퍼런스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내가 모델링으로 반지를 만들었다면 이 반지가 내 손에서 어떤 비율 그리고 어떤 볼륨을 차지할지 감이 안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느낌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3D 모델링 레퍼런스를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손이 가지고 있는 형태를 고려해서 조금 더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일 수도 있을 거고요. 자,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손 레퍼런스입니다. 지금 제가 이 중지 위치에다가 실린더를 넣어 놨는데 이 실린더 위치에 맞게끔 이제 반지를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지 호수는 제가 17호로 지금 지정을 해놨고요. 17호의 반지를 내가 꼈을 때 이 정도 비율을 차지하겠구나, 그러면 이 반지를 조금 줄여야겠구나, 아니면 늘려야겠구나 라는 어떤 감을 조금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3D 손 레퍼런스는 제가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서 이제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퍼런스 같은 경우 손목까지도 지금 형태가 이어져 있으니까 팔찌를 만들 때도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꿀팁들을 조금 알려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이 작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팁들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